염상섭의 두 파산이라고 하는 작품 30, 이쪽에 있죠? 자, 두 파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두 파산이잖아. 두 명의 파산이라는 의미예요.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재산이 없어져서 망하거나 하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두 인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파산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정래모친이라고 하는 사람, 정래엄마지. 정래엄마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그치? 또 오기미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망하는지, 그렇게 두 인물을 통해서, 잘못 그려졌네. 다시 두 인물을 통해서 이제 나타낼 건데, 정래모친, 정래엄마지. 그리고 오기미라고 하는 두 인물인데, 둘 다 이제 친구 사이예요. 정래모친이랑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이제 같이 대학을 나누고 둘 다 이제 신여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물들인데, 정래엄마는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살면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친구 오기미한테 이제 돈을 빌리게 되고 둘이 이제 동업자 관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오기미는 이제 신여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뭐 유학도 가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영감 할아버지의 후처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호강하면서 잘 살았지만, 그래도 어때?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이제 자기 또래 남편을 얻어서 자식들을 얻어서 살고 있는 정래엄마가 부러운 거야. 그래서 정래엄마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오기미한테 돈을 빌려서 쓰고, 그리고 오기미는 어때? 돈은 많지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의 후처로 들어가서 어때? 근데 거기다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는 친일파였거든. 이제 재산 다 뺏길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오기미는 정래엄마한테 좀 약간 열등감을 가지고 있겠지. 자, 그러면서 얘는 오기미는 자기 재산이 이제 없어질 것 같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되게 많이 받아먹는 걸 고리대금업이라고 하죠. 그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파산해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래엄마는 돈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파산하는 인물, 오기미는 이제 정신적으로 파산하는 인물, 이렇게 두 인물을 가지고 이제 해방 이후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해방한 이후에 이제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읽어보면 알겠지만 서술자는 이 두 사람 중에 그 누구의 편도 들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서술자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중심 인물의 이야기를 쭉 나열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해보고 싶었겠지. 자, 보자. 어쨌든 정래모친이 황토현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열틈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끼어 서 있으니까 오기미가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지. 자기 돈 갚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꾸기야 하겠지만 좀 못 들릴 건 뭐고 했어. 정래모친은 오기미의 기색이 좋지는 않아 보이나 실없는 말이겠거니 하고 대꾸를 하면서 열에서 빠져나서려니까, 오기미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 돈은 갚는다는 거야? 화풀 작전이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새도 좋은 젊은 서방을 믿고 그 텃세로 남의 돈을 무쪽같이 떼먹으려고 두는가 보구나 라고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을 했지. 너 내 돈 떼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비난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김오기미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 나는 너를 그렇게 어때? 그렇게 당할 만큼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야. 라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바탕으로, 글씨가 이상하지? 난인데 님이 됐네. 자, 비난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에 대한, 김오기미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야 라고 자기 과시하고 있지. 그냥 자기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정래엄마가 오기미한테 지금 거의 욕을 먹었잖아. 욕을 먹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 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모친의 정래엄마의 심리가 살짝 묘사가 돼 있어. 자, 그러면서 늙은 영감의 넌더리가 너거든. 너도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으려무나? 하고 정래모친도 누구를? 그치, 오기미를 비꼬아주고 싶었지만 오기미한테
이제 똑같이 욕을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시선을 의식해서 어떻게 쳐다보면서 이거 미치려나? 이건 또 무슨 객설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달래면서 뭐라고 하면서 이제 좀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왜? 친구끼리 돈 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서 싸우면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아직 정래 엄마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오기미는 정신적 파산이라고 했었지. 아까 시작하면서 두 파산에서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 그런 것도 없지. 돈만 받아 먹으면 그만인 거지. 자 그러면서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을 해보렴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매달린 식구들은 많고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이라도 뜯어 쓰려고 이렇게 쩔쩔거리고 다니는 인연 누구겠어? 오김이 자기 자신이겠지. 인연의 돈을 먹겠다는 너같은 의리 없는 년은 너같이 의리가 없는 년 누구? 오김이지. 자 그럼 너같은 오김이 같은 애는 어때? 응? 그러니까 너는 어때? 잠깐만. 욕을 단단히 봐야 정신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제 사정을 보아서 그러니까 내가 네 사정을 조금 용서해줄게. 좀 봐줄게. 그 대신에 어떻게? 싼 별리에 싼 이자를 주고 좋은 싼 이자를 줬어. 그리고 좋은 자국 일어날 수 있는 돈을 갚을 수 있는 계책을 알려줬는데 그런데도 남의 돈 생으로 먹자는 도둑년 같은 배짱은 아니고 뭐야? 라고 정래 모친을 비난하고 있지. 도둑년 같은 배짱을 가지고 있다. 그치? 그러면서 어때? 너같이 의리가 없는 년이다. 라고 정래 엄마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잖아. 길거리에 사람 많은 데서 돈 안 갚는다고. 자, 근데 싼 권리에 정말로 싼 이자를 줬냐? 그렇지 않거든. 좋은 자국, 좋은 계책을 마련해 줬다고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래? 그렇지 않은 거야.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악착같이 뜯어내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중략된 부분에는 그거에 대한 이제 사건 설명이라던가 정래 모친의 마음속의 생각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었고, 자, 그러면서 정래 엄마는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욕을 먹으니까 어떻게 더 대벌이 하지 않고 본인이 도망가는 거지. 그치? 그러고서는 이 도망가는 장면들이 이제 중략된 부분에 묘사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고선 오기미는 그 정래 엄마가 혼쭐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보고 그것 보라는 듯이 곁눈으로 흘겨보고 입 근처를 셀룩해서 비웃으면서 버젓이 사람들 틈을 헤치고 종로 쪽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만 가슴속이 후련하대 이렇게 욕을 퍼부어주고 나니까. 근데 실상 그렇게까지 정래 엄마가 잘못한 건 또 아닌 거잖아. 그치? 그렇게 퍼붓고 나니까 어떻대? 가슴속이고 무엇인가 비비꼬고 뭉치고 비비꼬고 하는 거 뭐겠어? 정래 엄마 정림이 된다. 가슴속이고 무언지 뭉치고 비비꼬고 하던 것 뭐겠어? 정래 모친에 대한 열등감이겠지. 나는 늙은이 후처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얘는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잘 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열등감 같은 게 확 풀어져 쓰러지고 파가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시원하대. 자, 그러면서 그러나 뭉치고 비비 꼬이고 하던 것이라는 것이 그치? 반드시 정래 어머니에 대한 악감정, 나쁜 감정은 아니었다. 오기미가 그 오랜 동무에게 이렇다 할 감정이 있을까다고는 없었다. 그 오랜 동무 누구? 그치? 정래 엄마지. 정래 모친에게 정래 어머니가 그 오랜 동무. 그치? 아까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 도둑년이라고 욕하고 응? 그러면서 의리가 없는 년이라고 욕을 했지. 응? 자, 아무튼 감정이 이렇다 할 감정, 나쁜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욕을 퍼부어댄 거는 아니래.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도 20여만 원이라고 하는 대금을 받아내려면 한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주어야 하겠다고 벼르기는 했대. 그러니까 일부러 돈 못 받을까봐 욕을 한 거지. 정말 실상 정래 모친이 길거리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욕먹을 만한 짓을 한 거는 아니었던 거지. 자, 그러면서 얼결에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을 둔 떠세냐 무엇냐고 한 것은 구식 없는 말이었고 그냥 갖다 붙인 거란 거지.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내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을 늘 하는 오기미기는 하였다 하면서 오기미의 평소 생각을 작가가 서술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식도 없이 군 식구들만 들썩이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공연히 짜증도 나고 정내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삶에 얽매고 고생을 하지만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는 생각도 드는 것은 바로 누구의 심정? 그렇지. 옥민이가 정내 모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겠지. 자, 그러면서 옥기민은 그러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 일단 돈은 많아. 돈은 많지만 어때? 옥기민은 정내 엄마네 가족을 부러워하고 있지. 왜? 가족끼리 어떻게 어려운 삶에 공부시키려고 고생을 하지만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는 거 왜? 가족끼리 웃음 모아서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기미는 부러워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기미가 생각하면서 정내의 식구들, 정내 모친의 이제 가족사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지. 내년이면 공과대학을 나오는 맏아들, 중학교에 다니는 어머니보다도 키가 큰 둘째 아들이 있고 딸은 어때? 지금이라도 사위를 보게 다 길러놓았고 남편은 펀둥펀둥 놀며 마누라가 조리차를 하는 용돈이나 타쓰고 조리차 옆에 페이지의 끝에쯤에 있죠. 무슨 뜻이래? 뜻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고 가담하는 용돈이나 받아쓰고 자동차로 땅 떼기는 까불렸을 망정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정내 엄마네 남편, 그러니까 정내 아빠지. 정내 아빠가 사업을 하겠다고 자동차로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나섰다가 이제 있던 땅을 다 저당 잡히고 빚으로 다 날려버린 거를 까불렸을 망정 이렇게 표현한 걸까? 자동차 사업을 한다고 땅떼기를 다 날렸을 망정 이런 의미지. 신수가 훤한 멀쩡한 호남자가 바로 누구야? 정림이 아빠라고 했죠. 멀쩡한 호남자 정내 아빠 그러니까 정내 엄마의 남편이지. 무슨 정당이라나 하는데 조직부장이니 훈련부장이니 하고 돌아다니니 때를 만나면 아닌 게 아니라 장래 대신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오기미는 정내네 식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8~9삭 동안 동사를 하느라고 매일 들려서 보면 젊은 영감을 등이라도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듯이 지성으로 보이는 꼴이란 누구의 꼴? 정림이 된대서 정내 엄마가 누구? 정내 아빠한테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는 꼴이라고 생각하니까 오기미 눈에는 눈꼴셔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이게 뭔가 부러우니까 왠지 미워 보이는 거야. 그치? 아닌 게 아니라 옆에서 보이게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았지만은 결혼들을 처음 했을 때 예전 시절이나 도지사 관사에 들어서 드날릴 때 어디 존재나 했던 위인들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정내 엄마네, 그러니까 정내 아빠, 엄마랑 정내 아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는 이제 모든 걸 다 갖춘 재산이 있는 집에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둘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오기미가 잘 살았겠지.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 이제 처지가 뒤바꾼 거지. 관 속에 한 발 들여놓은 영감 누구? 오기미 남편. 그 사람은 어때? 반민자. 자, 옆에 또 뜻이 나와 있어요. 반민족 행위자.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기미는 친일파 할아버지한테 시집갔단 말이야. 반민자로 지목이 가다니. 그랬기 때문에 어때? 재산을 다 뺏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기미는 자기가 돈 많은 거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제 돈마저 뺏길 지경인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하면 쭉쭉 뽑아놓은 자식들과 한참 활동적인 허우대 좋은 남편에 들렀어요. 재미있고 기운꼴 차게 사는 양 누구의 삶? 재미있고 기운꼴 차게 사는 양 누구? 정내 모친의 삶이지. 그게 부럽고 저희만 잘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내내만 잘 된다는 것이 시기도 나고, 그치, 부럽고 시기가 나기 때문에 오기미는 더더욱 누구한테? 정내 모친한테 욕을 퍼부어준 거지. 말도 안 되는 욕을.
그래서 보기 좋게 인연, 전연 붙이면서 한바탕 해대고 나서 속이 후련한 것도 그런 은연중의 시기였고 공연한 자기 화풀이였는지도 모른다라는 오기미의 심리를 제시해놨지. 그래서 오기미는 그 길로 교장 영감 집에 들러서 혼을 단단히 내주었으니까 이제 딴소리 안 할 거에다 내일이라도 가서 표라도 받아다 주시오. 표라는 건 뭐야? 이제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각서 이런 거지. 하고 일러놓았대. 그래서 교장은 이제 정래 엄마한테 가는 거지. 오늘은 아퀴를 지어주시렵니까? 했어. 아퀴 무슨 뜻이래? 밑에 써있어. 단어들 보시고요. 이를 마무리 두는 끝맺음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돈을 다 갚아서 마무리를 지어달란 얘기야. 언제 갚으나 갚고 말 건데 그걸로 의상할 거나 있나요? 라고 슬쩍 들러서 매우 점잖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뭐야? 돈 갚으라고 하는 재촉이잖아. 그러니까 교장은 지금 어때? 자기 굉장히 점잖고 어떤 지식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오김이랑 다를 바 없는 소물적인 인간이면서 고리대금업을 하는데 중개인인 거야. 오김이가 돈 빌려주고 하는데 높은 이자로 돈 빌려주고 그걸 먹고 사는 거 고리대금업이라고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걸 중개인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교장도 오김이랑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파산자인 거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면서 정래 엄마가 얘기를 꺼내지. 교장 선생님부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김오기미가 그렇게 되다니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예전에 오기미의 모습은 어땠어? 섹스피어의 원서를 끼고 다니고 인형의 집에 신이나 하고 엘렌케이의 숭배자요 하던 그런 오기미의 과거의 모습이지. 과거의 오기미는 어떤 모습이었어? 이런 섹스피어의 원서, 여러가지 문학작품을 읽고 그치? 시를 읽고 하던 낭만을 꿈꾸고 이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오기미의 모습이 이제는 현재의 모습은 어때? 공냥자루 같은 돈 전대를 차고 나서서 세상이 모두 노란 돈잎으로 보이는지 라고 지금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지. 자, 현재는 어때? 동냥자루 같은 돈전대를 차고 세상 모두 돈으로 보이는 것처럼 어때? 물질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속물적인 인간으로 타락해버린 오기미의 모습이지. 어린애 코 묻은 돈푼이나 바라고 이런 구멍가게에 나와 앉아있는 나도, 그러니까 정래 엄마, 나, 그치? 정래 엄마도 문방구 하고 있거든, 학교 앞에서. 그러니까 애들 코 묻은 돈을 바라고 장사하고 있는 나도 불쌍한 신세지만 난 오기미가 가엾어서 어제 울었습니다. 난 살림이나 파산지경이지 오기미는 성격 파산인가 보더군요. 그치? 여기서 이제 두 파산의 제목의 의미가 나타나면서 또 어때? 그 제목의 의미를 통해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의식까지 나타나고 있지. 그러니까 둘이 정신적으로 파산하고 물질적으로 파산하고 그러니까 어때? 해방 후에 혼란한 시대적 상황 그리고 물질적 정신적인 파산 그러니까 세태가 바로 어떻게 되고 있다. 물질 만능의 세태로 가고 있다. 그런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제목의 의미도 드러내고 주제의식도 같이 드러내고 있는 거지. 정래 어머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속에 맺히고 서려있는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버리려는 듯이 웃으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대. 자,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니 나도 듣기에 좀 괴란쩍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마는 다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거죠. 별 수 있나요? 자, 이 사람 결국에 뭐야? 아까 교장 선생님은 누구라 그랬어? 오기미 편이라 그랬지? 오기미랑 같이 이제 어떻게 돈 받으려고 비싼 이자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누구 편이겠어? 결국엔 오기미 편이지. 자, 그러면서 그래도 제 돈 내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라고 명토, 그러니까 명분, 이유 있는 돈을 어여시 받아먹는 것은 아직도 양심 있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래도 이유 있는 돈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양심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지. 입만 가지고 속여먹고 등쳐먹고 알로 먹고 뻥으로 먹는 허울 좋은 땡땡땡 뭐겠어? 불안당 같은 놈이라고 하지. 이런 놈을 불안당 아니고서는 다발이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세상 아닙니까? 라고 슬쩍 세상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결국에 뭐야? 자기 변명이고 오기미의 역성, 오기미 편들어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이날 정래 어머니는 딸이 옆에서 한사코 말리면서 이 딸이 정래겠지? 그따위도 남갚아도 좋으니 정작 소송을 하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주세요 하고 팔팔 뛰는 것을 모르는 채 하고 20만원 표에 2만원 현금을 얹어서 오김이 갖다 주라고 내놓았다. 결국에는 이제 돈을 갚으려고 하는 거지. 결국엔 그래서 이 빚 때문에 교장 선생님한테 가게를 뺏기고 교장 선생님은 이 가게를 뺏어서 어떻게 자기 딸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계획적이었던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태잖아. 자, 정신적으로 돈만 받으면 다고 정신적으로는 다 파산한 상태나 마찬가지지. 도덕적인 거나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다 내버린 거잖아. 친구한테도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려고 하고 비싼 이자를 붙이려고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정래 모친과 김우김이라고 하는 두 인물의 두 파산을 가지고 해방 이후에 이제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었죠. 자, 다시 한번 쭉 다시 본문을 좀 읽어보고 정리를 해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봅시다.